포스트 리딩 스킬 교재부터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 교재 미리 넘기지 말고요. 표지로 한번 볼게요. 표지 한 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리딩 스킬 교재 표지 한번 볼게요. 자, 교재 다 펼치셨죠? 그러면 이 처음 들어가는 강좌가 포스트 리딩 스킬인데, 강좌의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강좌의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먼저 알고 들어가야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좌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강좌 타이틀 명에다가 리딩 스킬스라고 적어 놓으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뭐 기술을 알려주는 뭐 그런 건가요?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스킬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뛰어난 능력 또는 뛰어난 솜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전을 찾아보면 그 의미가 첫 번째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기술이라는 뜻은요, 항상 거의 두 번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reading skills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독해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뛰어난 능력을 획득하는 단계가 몇 단계가 있다고? 요 4단계가 있다고. 됐지? 자, 요 4단계는요, 여러분들 교재의 표지 하단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적혀 있는데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단계가 스텝 2예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개학해서 가시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여러분들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 다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문제풀이하고 채점하는 거 다 하죠. 안 한 애들 없어. 인생을 포기하거나 공부를 포기한 친구들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떤 학원이든 어떤 인강이든 어떤 과외든 어떤 수업은 다 들어요. 그렇지? 나름대로 복습을 하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내 스스로 고민할 시간을 갖느냐 안 갖느냐 요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습의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스텝 2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교재 좀 이따 넘기시면 최상위권 1% 학생들이 갖는 가장 공통적인 특징과 자세에 대해서 하나 적어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집요함입니다. 저도 정말 많은 최상위권 학생들과 공부를 했었고, 저도 외국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이래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고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랄하다라고 느껴질 정도까지 집요하게 파헤쳐요. 예를 들면 수학 문제 하나가 안 풀려. 그러면 풀릴 때까지 잡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해설지의 도움을 웬만하면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이게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이 공부하는 유일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 자세를 기를 수 있는 게 바로 스텝 2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요 수업할 때에는 이게 예습 과제는 없거든요. 예습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요 교재는 예습이 금지입니다. 아예 문제를 풀지 말라 그래요. 근데 다른 과제를 여러분들 수행할 때에는요, 틀린 문제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철저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설지에 의존하지 않고 먼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1등급으로 안착시켜 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수업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문제집을 풀면서 풀더라도 그 과정이 빠져 있으면요, 지금 실력이나 11월달 실력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문제를 하나 틀렸을 때 그 틀린 문제를 집요하게 내가 이해하려고 스스로 쌓아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1등급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학습의 가장 중요한 단계 4스텝 중에서 스텝 2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냐면, 독해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뛰어난 능력과 솜씨를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교재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펼쳐보시면요,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적혀 있어서 공란이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필기 간략하게 하고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제가 요 독해 수업에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풀어드리고 갈 건데, 그 질문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많은 경우가 대다수 이제 3등급 대 성적을 갖고 입학을 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 등급대의 친구들이 가장 시험을 보고 나서 많이 하는 질문이 요거예요. 선생님, 저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었는데 틀렸어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잘 봐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를 해나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이 들 게 요거야.
시간과 대척점에 있는 정확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시간과 정확성의 개념이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해서 11월 수능을 볼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 괴롭힐 수 있거든요. 야, 나는 시간에 따라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떨어져. 정확성에 맞춰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항상 시간이 부족해. 이게 딜레마가 될 수 있다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얘들아. 선택지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딱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할 거야. 그 문제도 풀 때에도 그냥 시간에 맞춰서 풀고 끝내버리고 다 그냥 이렇게만 공부를 할 거야 라고 했던 친구들은요, 11월까지 공부를 해도 절대 이 정확성이라고 하는 걸 잡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뭐가 쌓이지가 않아? 실력이라는 게 쌓이지가 않아. 그 과정 속에서. 맞지? 그러니까 이 정확성이라는 건 시간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절대 달성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선생님 그 반대 급부도 똑같지 않나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생각해봐 얘들아.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면요, 무언가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려는 태도가 계속 길러져요. 그치? 그리고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깨달아서 이해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면 시간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실력이라고 하는 게 쌓입니다. 그래서 이 쌓인 실력이 결국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딱 3개월 정도 공부하면요, 이 시간이 줄어드는 걸 체감하게 될 수 있어. 근데 약간 뭐라고 했지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50% 이상의 사람들은 한 달 내에 포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다가 야, 정확하게 공부하니까 시간이 계속 부족하네,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맞네 라고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할 수 있겠어? 잘 봐봐.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정확성에 맞춰서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아갈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간 단축이라는 결과값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할 거야. 이게 맞는 방법입니다. 최소 3개월은 걸려요. 여러분들 헬스장에 가서 몸을 만드는데도요, 최소 3개월은 걸립니다. 근데 3개월 하면 뭐가 생기냐면 뼈대가 어느 정도 잡혀요.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야. 뼈대가 좀 잡혀. 그리고 6개월쯤 하면 근육이 붙는 게 살짝 느껴집니다. 그리고 1년쯤 해야 어느 정도 근육이 잡히는 게 보여. 수능 공부가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3개월쯤 하게 되면 실력이 붙는 게 조금씩 느껴져. 그리고 6개월쯤 하게 되면 아, 내가 실력이 불어났구나, 6평 볼 때쯤 되면 실력이 늘어났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9평쯤 보러 갔을 때 되면 아,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안정적으로 1등 나오겠구나 라는 확신에 들어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고. 그 말이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정확성에 맞춰서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깨닫고 이해하는 공부를 할 겁니다. 시간에 급박하게 쫓기는 공부가 아니라요. 알겠죠? 자, 요 내용과 연결지어서 오늘 들어갈 내용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요, 22번 실제 시험에서 23번, 24번에 해당하는 유형인데요. 이 유형을 평가원에서는 학습 가이드에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요거는 대입학 유형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평가원이 대입학 유형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대의자는요, 큰 대자의 뜻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가장 큰 뜻과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란 뜻이겠죠. 좀 쉽게 표현하면 바로 주제를 뜻하게 돼요. 근데 있잖아요, 요 말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 주제를 평가원이 뭐 하라고 했어요? 한번 글을 읽고 파악해보세요 라고 했죠.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주제를 추론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쵸? 근데 제가 요 얘기를 왜 드리냐면 많은 친구들이 이 대입학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 글을 쭉 읽어요. 읽은 다음에 아, 글의 내용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주제는 이런 거겠지? 라고 뭐 해요? 추론을 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나의 의견과 나의 상상력, 나의 개념이 막 들어가가지고 뒤섞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지가 되게 헷갈리는 거야. 그쵸? 근데 평가원은 철저하게 주제를 파악하라고 했어요.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문 내에 명시적인 주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지문 내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명시적 주제를 찾으려고 하면요.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글을 정확하게 읽는 태도가 좀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 조금 막연하죠. 선생님, 그래요. 알겠어요. 정확하게 읽는 거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좀 정확하게 읽는 거고 그렇게 읽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글을 정확하게 읽는다는 건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수능 지문에서 보자면 글은 첫 문장부터 좀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첫 문장부터 좀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수능이란 텍스트는요. 이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한 문장 한 문장 뜯어보실 때요. 주간지 풀어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장의 개수를 한번 세보세요. 그러면 수능 문장이 많아야 8문장 정도로밖에 구성이 안 돼 있네? 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몇 개의 문제만 한번 살펴보더라도. 그랬을 때 생각해봐 얘들아. 요 문장들이 논리적인 연결성이 없이 다 따로 노는 지문을 절대 준비하지 않습니다. 수능이란 텍스트는요. 되게 적은 숫자의 문장을 가진 텍스트이기 때문에 문장 간의 결합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오늘 그걸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 문장 간의 결합성이 되게 높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첫 문장부터 해석을 제대로 안 하고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요. 그럼 두 번째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마지막 문장쯤 읽었을 때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도대체 이 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든다고. 우리가 항상 느끼는 문제점들 있죠. 근데 잘 봐봐. 첫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면요. 두 번째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쯤 읽었을 때 그래서 이 얘기 하려는 거구나 라고 느낌이 정확하게 오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첫 문장부터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간지 내에서도요. 여러분들 첫 문장부터 읽어 내려가는 훈련들을 계속 할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요. 반복되는 내용들을 체크할 겁니다. 이게 글을 쓰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필자는요. 자신이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와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요. 딱 한 문장으로 끝내서 없애지 않습니다. 여러 번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내 의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걸 가지고 5가지 형태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냥 순수한 반복입니다. 반복. 어떻게 반복하는지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반복할 수 있죠. 글을. 얘들아, 세움영어라는 학원이 있는데 수능 영어를 진짜 잘 가르친대. 그 다음 문장. 야, 근데 그 학원 들어보니까 어휘를 가르치는 것도 대단하다던데? 그 다음 문장. 야, 어휘뿐만이냐? 독해를 가르치는 것도 장난이 아니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실제 필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야? 요거죠. 세움영어는 수능 영어를 잘 가르치는 학원이다. 이렇게 글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할 수 있겠어? 자, 두 번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요즘에 예쁜 여자 연예인들 진짜 많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야, 요즘 카리나 진짜 완전 물 올랐어. 야, 카리나만 물 올랐냐? 윈터도 진짜 예쁘던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요거죠. 요즘 예쁜 연예인들이 정말 많다더라. 요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옛날에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얘들아, 예시 앞문장은 있잖아. 일반 진술로서 주제문의 요건을 구성해 라는 얘기를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예시는 반복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말이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야, 담배는 몸에 진짜 나쁜 것 같아 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역접. 그러나 너가 모르는 사실이 있어. 뭐냐면 담배가 꼭 몸에
꼭 몸에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꼭 몸에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야. 일본에 있는 장수 마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장수 마을에 살고 있는 100세가 넘은 노인들 중에 50%가 술과 담배를 즐겨 한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필자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담배가 꼭 몸에 나쁜 것은 아니야. 이 얘기 반복하고 싶은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수많은 얘기를 들은 겁니다. 역접 뒷문장이 중요해 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던 거라고. 자, 네 번째. 잘 봐봐. 요 얘기를 제가 순서만 바꿔서 해볼게요. 첫 번째. 야, 세움 영어는 수능 영어 어휘를 진짜 잘 가르친다던데? 그뿐이냐? 독해도 진짜 잘 가르친대. 아, 그래? 그러면 결론을 내려보면 또는 요약해보면 이 얘기네. 세움 영어는 수능 영어 잘 가르친다는 거잖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디 있다고? 요거라고. 반복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마지막. 얘들아, 학생이라면 말이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해.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뭐라고? 당연하다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위성.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당위성의 표현들이 뭐가 있죠? should, must, have to, ought 이런 것들. 이게 당위성의 표현이죠. 중요성. 형용사 뭐가 있지 얘들아? It is important. It is important. 이런 단어들.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의무적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 건 중요하지. 학생이 공부를 하는 건 당연해. 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문장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잖아. 그래야 원하는 대학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꿈을 펼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글이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됐어? 자, 지금 제가 제시한 형태는요. 가장 대표적인 형태고 딱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이라는 텍스트를 접하게 되면요.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글의 맥락적 의미를 이해해서 글의 내용을 반복시킵니다. 그 훈련을 하는 게 오늘 과정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문해력이라고 하는 걸 키워낼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이번 필기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시켜 나갈 거냐면 풀 시간을 잠깐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 끊고 이제 해설을 들어갈 텐데 해설 들어갈 때는요. 제가 단어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문장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해설을 마무리 좀 지어줄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1분 30초간 문제 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를 넘어가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시작하겠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시간 종료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킬러 중 킬러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1분 30초 동안 푸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야.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한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면 더 좋은데 제가 왜 처음에 이렇게 조금 압박을 주면서 훈련을 하냐면 이 정도의 압박을 받아가면서 훈련을 하는 걸 이상적인 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상태로 여러분들 맞춰지도록 제가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어렵고 나 지문에 아니면 중간 아니면 끝부분까지 읽었는데 시간이 끝났어 라는 친구들은 내가 이 시간대에 맞추려고 결국에는 실력을 쌓아가면서 이 상태로 가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까지만 느끼시면 돼요. 그리고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는 내가 잘 풀리는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 잘 안 풀리는 문제도 있을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어떤 사고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저랑 이제 맞춰 가시면 돼요. 나는 글을 이렇게 읽었는데 선생님은 글을 이렇게 읽었네 라는 것만 맞춰 가시면 되고 정답을 지금 맞추고 틀리는 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글이라는 걸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습득하는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글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시간이 부족해서 잘 못 풀었어요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알겠죠?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단어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첫 번째 제가 단어를 표시를 할 때는요 여러분 형광펜을 치셔도 되고 아니면 펜으로 표시를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필기하는 단어들은 문제 밑에다가 같이 좀 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일단 첫 문장에 reflect라는 단어 체크할게요. 첫 문장에 reflect.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냐면요. disapprove of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disapprove of.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likewise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likewise. 그리고 3번 선지에 moral integrity에 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moral integrity. 이 단어를 먼저 좀 체크할게. 잘 봐봐. 일단 reflect라는 단어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reflect라는 단어는 밑에다가 같이 필기하면서 이제 따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re라고 하는 단어는요. 접두사로 뒤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뒤로. 그리고 flect라는 단어는요. 꺾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꺾이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reflect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뒤로 꺾여지는 거. 이거 뭐야 얘들아? 반사하다죠. 그쵸? 그래서 reflect의 첫 번째 의미가 반사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얘들아. 생각해보면 무언가 빛을 반사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빛을 반사한다고 했을 때 모든 빛이 튕겨서 반사되는 건 아니죠. 일부 빛은 어떻게 돼? 글로 통과가 될 거라고. 여기서 두 번째 의미가 파생이 되는데 두 번째 의미가 좀 중요해요. 반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 튕겨내는 건 아니고 일부는 내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반영하다라는 뜻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첫 문장에서 나왔던 해석인데요. 세 번째 의미는 성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찰하다. 왜 단어의 의미가 성찰하다라는 뜻을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문제나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요. 내보낼 건 내보내려고 해요. 그러려면 그 문제나 의견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어? 한 번쯤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요. 내보낼 건 내보내려면 뭐 해봐야 된다고? 한 번쯤 깊이 있게 좀 성찰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또 성찰하다라는 의미가 파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의미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disapprove of는요. 이 of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보시겠어요? 이 of는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선생님, of는 무엇의잖아요 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of가 그 뜻 말고도 무슨 뜻이 있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2020학년도 9월 평가원에요. 어휘 문제로 요 disapprove란 단어의 밑줄이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출제가 됐을 때요.
이 disapprove 뒤에 나오는 of를 무엇의라고 해석해서 틀린 친구들도 있었어요. disapprove of는요, 무엇에 대해서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disapprove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dis가요, 부정어 not의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럼 approve는 우리가 다 알 거야. 그치 얘들아? 뜻이 뭐야? 승인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disapprove가 가진 가장 기본 뜻은 승인하지 않다예요. 승인하지 않아요. 나는 무엇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기본이에요. 근데 실제 출제되는 내용들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과 다른 의미로 표현이 되는데 이 두 번째 의미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다. 못마땅해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전혀 다른 뜻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되게 닮아 있는 뜻입니다. 잘 봐봐. 우리 친구가 10년 뒤에 결혼할 상대자를 데리고 집에 데려갔어요. 근데 아빠가 딱 봤는데 이 친구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 야, 이 결혼은 내가 승인할 수가 없겠다 라고 얘기하겠죠. 이 아빠가 갖고 있는 마음은 뭐야? 이 대상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뜻이 파생되게 된다고. 됐죠? 자, 세 번째, likewise는요. 수능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고 이 likewise와 함께 묶어서 쓸 수 있는 표현이 similarl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묶을게요. likewise 그리고 similarly. 이 likewise와 similarly는요. 뒤에 앞문장과 유사한 예시를 하나 더 끌고 오는 역할을 해요. 야, 앞문장과 되게 유사하게 이런 것도 있다? 야, 앞문장과 비슷하게 이런 것도 있어 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앞문장을 다시 한번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 반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순서 찾기 문제에서 similarly와 likewise라는 표현이 나온 건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기본 완성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다 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첫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선택지에 나와 있는 건 설명을 안 드렸죠? 요거는 제가 문제 풀고 나서 끝나고 선지 보면서 하나하나 다시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첫 문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 자, at some time in their lives.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어느 순간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pause to reflect. 성찰하기 위해서 잠깐 멈춘대요. 근데 그 성찰의 대상이 on 뒤에 나와 있겠죠. 그럼 여러분 on에다가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and on에다가 밑줄 그세요. 이게 병렬 구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성찰을 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 성찰을 해보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도덕적 원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대요.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원칙이 갖고 있는 실용적인 함의는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 때때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무슨 원칙을 우리 사람들이 가져야만 할까요? 그리고 어떠한 도덕적 기준이 가장 잘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첫 문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겠네, 얘들아. 이렇게 정리해볼까? 사람들은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도덕적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된대. 이게 첫 번째 문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쵸?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다가 도덕적 원칙이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When a person accepts a moral principle, 한 개인이요 도덕적 원칙이라는 걸 내가 생각하다가 받아들였어.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이렇게 믿는데, 야, 이 도덕적 원칙은 있잖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잘 정당화되어져 있는 것 같아 라고 믿는다는 거야. 근데요, 다음 장에 but 체크해 볼까요? 그러나 도덕적 원칙들에는요 그 이상의 것이 존재를 한대요. 그럼 얘들아, 여기 나오는 that 밑줄 한번 쳐볼까요? 도덕적 원칙에는 그 이상의 것이 존재를 한대.
그럼 그 이상의 것 할 때 대시 의미하는 건 앞문장과 결부시켰을 때 무슨 의미예요? 단순히 사람들이 한번 생각하고 믿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요. 이 말 이해할 수 있겠어? 다음 문장 가볼게. 도덕적 원칙이 한 개인의 도덕적 규범의 일부가 되어졌어. 내가 그걸 지금 받아들인 상태야. 옳다고 믿은 상태야. 그랬을 때 여기 밑줄 쳐볼게요. 그 개인은요 강력하게 동기부여된대요. 어떠한 행위를 향해서요. 자, 요 motivated toward랑요 뭐랑 연결시키냐면 뒤에 나오는 and against랑 연결시키세요. motivated toward and motivated against 병렬 구조입니다. 자신이 가진 도덕적 원칙에 의해서 요구되는 행위에 동기부여를 받는데요. 그리고 도덕적 원칙과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항하게 동기부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이제 요 문장과 요 문장을 연결시켜봐. 도덕적 원칙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 그 의미가 뭔데? 도덕적 원칙은 생각을 넘어서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쳐?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쳐. 이거겠죠. 그럼 정리해볼게. 도덕적 원칙은 단순히 생각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끝나는 거냐면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이게 그 다음 문장의 내용입니다. 됐죠? 다음 문장 읽어볼게. 어떤 사람은요 되게 죄책감을 느끼게 될 거래요. 근데 언제 죄책감을 느끼냐면 이럴 때 죄책감을 느낀대. 그 또는 그녀의 행위가요 그 도덕적 원칙을 위배했을 때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대요. 얘들아 요 내용과 요 내용이 같은 맥락의 글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어? 도덕적 원칙이 어디에 영향을 미쳐?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다음 문장.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한대. 그들의 행동이 도덕적 원칙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한대. 지금 앞문장과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likewise는 무슨 기능을 한다고요? 앞문장과 유사한 예시를 하나 더 들어준다고요. 읽어볼게. 그 사람은 있잖아요. 어떠한 존경심을 갖게 될 건데요. 누구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게 될 거냐면요. 그의 행위가요. 동기의 풍부함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존경심을 느끼게 될 거래. 근데 이 존경심을 느끼는 동기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 원칙에 의해서 요구되는 그러한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존경심을 느끼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문장도 똑같이 무슨 얘기야? 도덕적 원칙이라고 하는 게 결국 행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것과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 지문의 주제를 찾으라고 하면요. 결국 반복되는 내용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뭐죠? 도덕적 원칙은요.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게 바로 이 지문의 주제문이겠죠. 도덕적 원칙은요.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요. 아까 선지 못 읽었던 친구들 있죠? 다시 한번 내려가서 선지 읽고 정답 한번 체크하시고요. 오답도 한번 소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선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답 한번 체크하고 오답도 한번 소거시켜보세요. 자, 우리 친구야. 정답 몇 번이에요? 그쵸. 5번이죠. 도덕적 원칙들 여기 밑줄. 이건 가장 핵심적인 소재죠. 그쵸? 도덕적 원칙.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행위를 이끌어주고 있다고요. 맞죠? 정확하게 정답은 5번. 자, 그리고 제가 설명 안 한 단어가 하나 있죠. 3번에 moral integrity라고 하면요. integrity란 단어에 밑줄 하나 치시고요. 무결점이라고 써요. 무결점. 결점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결점이 없다는 건 한국어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완전성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완전성. 그러니까 3번 선지를 해석하시면요. 도덕적 무결점 또는 도덕적 완전성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3번은 소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읽어가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첫 번째 문제를 풀어드렸는데요.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12번까지 계속 갈 겁니다. 근데 되게 문제 난이도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출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가실 때요. 그냥 문제를 다 풀지 못하더라도 일단 내가 글을 정확하게 읽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노력해보는 거, 여기서 집중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계속 지금 보면 제가 생각을 하도록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것과 이것은 같은 의미가 맞죠? 그랬을 때 이해가 되면 계속 끄덕거리면서 가시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혹시 있어요? 그러면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때도 이해가 안 되면 또 나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은 사고력 시험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문해력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릴 테니까 2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30초 남았습니다. 자, 앞에 볼게요. 시간 종료하겠습니다. 빠듯하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작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요. 단어 몇 가지만 좀 먼저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장에 chronological age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치? chronological age가 뭐지? 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중간에 내려오다 보면요. 중간 조금 더 넘어가면 what we'd like to have is one or few measurable biological changes. 다음에 meter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meter 체크.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에요. fountain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fountain. 이 단어도 좀 체크하겠습니다. fountain.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chronological age는요. 여기 chronological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chronological. 이 chronological이란 단어는요. 수능 필수 어휘이기도 하고 뜻은 연대기 순의란 뜻입니다. 시대 순의 또는 연대기 순의란 뜻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직역해볼까 얘들아? chronological age란 단어는요. 연대기 순으로 쓴 나이다. 그래서 실제 나이 또는 실제 연령이라고 합니다. 실제 나이 또는 실제 연령이라고 해석을 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meter이란 단어를 좀 체크해 줄 텐데요. 여러분들이 meter라고 하면 선생님 거울이잖아요. 우리 무시해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근데 여기서의 meter는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 자리에 쓰였습니다. 동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meter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반영하다의 뜻입니다. 되게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울은 내 얼굴을 뭐 하고 있어요?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반영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들 제가 두 개를 더 제시했거든요. 근데 요 컵이란 단어는 조금 이따가 저랑 문제에서도 한번 볼 텐데 수능 문제에서 기출냈던 표현입니다. 근데 동사로 출제가 됐어요. 좀 이따가 문제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펜이란 표현은 평가원 기출문제에서 순서 찾기 문제에서 출제가 됐는데 동사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요 단어까지도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요 컵이란 단어는요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손을 오므리다 라는 뜻이에요. 손을 오므리다 라는 뜻인데 왜 컵이란 단어가 동사로 쓰였을 때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가 요 얘기를 해줄게. 잘 봐봐. 제가 여기 컵이 하나가 있죠. 요 컵을 이렇게 쥐었어요. 제 손이 무슨 모양이 돼요? 자연스럽게 오므리 모양이 되죠. 그래서 컵이란 단어는 동사로 손을 오므리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세 번째, 요 펜이란 단어는요 되게 쉬워요. 무슨 뜻이 연상돼 얘들아? 펜으로 뭐 하는 것 같아? 동작을 한다면 쓰겠죠. 그래서 펜은 쓰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펜은 쓰다 이런 뜻이에요. 자, 5번 선지에 나와 있는 fountain은요 여러분들 분수 또는 분수대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분수 또는 분수대. 근데 있잖아, 분수나 분수대는 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막 물을 뿜어내는 거잖아. 그래서 원천이라는 뜻도 돼요. 원천. 그러니까 5번 선지를 해석하시면요 looking for the fountain of youth 라고 하면 젊음의 원천을 찾아서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젊음의 원천을 찾아서. 됐죠? 그러면 우리 첫 문장부터 한번 읽어 내려가 볼게요. 요 remark란 단어 있잖아. 첫 문장 읽기 전에 remark는 말하다, 언급하다의 뜻입니다. 참고로 말하다, 언급하다. 가볼게. 우리가 놀라움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또는 그녀가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다 생물학적으로 다른 속도로 나이가 들고 있음을 관찰하고 있는 중인 거다. 그치? 여러분들은 공부할 시간 때문에 이제 TV를 볼 시간이 없겠지만 저는 이제 TV를 볼 시간이 있죠. 그치?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가 TV를 켰는데 서울 체크인이라는 게 요즘에 하더라고요. 이효리가 주로 나오는 방송이거든요. 근데 이효리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얼굴을 봤는데 한 30 초반? 많이 해야 중반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걸 보면서 다시 느꼈지. 사람들은 다 나이를 생물학적으로 다른 속도로 먹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정리해볼게요. 첫 문장. 사람들은요 다른 속도로 노화합니다. 이게 첫 문장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다 다른 속도로 노화를 하는구나. 오케이, 알겠어. 자, 다음 문장. 과학자들은요 아주 증거를 잘 가지고 있대. 좋은 증거를 가지고 있대. 어떤 증거? 이러한 명백한 차이가 진짜야 라는 증거를 갖고 있대. 그럼 얘들아, 지금 무슨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냐면 야, 사람들 다 나이를 다 다르게 들어. 생물학적으로 다 다른 속도로 노화를 해. 야, 그거 진짜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차이가 진짜야 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이 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문장도 이렇게 읽었으면 되게 잘 읽은 거야. 잘 봐봐. It is likely that 요 that과요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and that 요것도 연결시키세요. 뒤에 나오는 and that 이것도 병렬 구조입니다. 이것은 that 이하할 것 같고요. 또한 that 이하할 것만 같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가볼게. 노화에 따른 변화는요 신체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시작할 것만 같대요. 다시 또 뭐 할 것만 같냐면 연례적인 변화의 속도가요 다양한 세포, 다양한 조직들, 다양한 기관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얘들아, 지금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중인 거 알겠니? 어떤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요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노화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른 속도로 시작한다고요. 요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 Unlike the passage of time, 시간의 흐름과 다르게요. 생물학적 노화는요, 손쉬운 측정을 거부한대. 요 말 이해할 수 있겠니, 얘들아? 시간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 모두에게 다 똑같이 흘러가죠. 그치? 그래서 측정이 쉬운 거야. 실제 나이는. 너는 30살, 너는 뭐 20살, 너는 15살 이런 게 측정이 쉽잖아요. 근데 생물학적 노화는요.
쉬운 측정을 거부한대. 측정이 쉬워, 어려워?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잘 봐봐. 사람들은 다른 속도로 노화해. 그러니까 노화를 측정하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필자가 자기 의도를 되게 강력하게 드러낸 문장이 하나 등장해요. 한번 읽어볼게. 그래서 what we would like to have.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잖아.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있잖아. 우린 뭘 갖고 싶대? 한 개 또는 소수의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변화들을 좀 갖고 싶대. 여기 한번 밑줄 쳐볼까? 야, 사람마다 다 다르게 노화하잖아. 그래서 노화를 측정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건 뭐냐면 한 개 또는 몇 가지의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변화를 난 좀 갖고 싶어.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내용의 전개가 이해가 되죠? 다시. 노화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는 뭘 갖고 싶다고? 노화를 측정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변화를 알고 싶대. 이걸 원한다는 거죠. 노화를 측정할 수 있는 생물학적 변화는 뭐가 있을까? 난 그걸 원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자, 좀 더 읽어볼까?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다른 모든 생물학적 노화의 변화들을 반영할 수 있는 거래. 그런 걸 갖고 싶대. 자, without reference to라고 하면은 무엇과 관계없이라는 뜻입니다. 무엇과 관계없이. 무엇과 관계없이 시간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진짜 생물학적 노화에 따른 변화만을 나는 갖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for example 동그라미 치세요. 반복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누군가가 실제 나이는 80인데 생물학적으로는 60살이야 라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쵸? 그럼 요 얘기도 결국 뭐야? 나는 이런 거 갖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잖아. 생물학적으로는 이 사람이 60살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변화를 나는 갖고 싶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네요. 이러한 종류의 측정, 그것이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왜? 어떤 80살은 더 많은 어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또 다른 80살보다, 생물학적으로 80이나 90살 정도 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러한 종류의 측정을 통해서 얘는 생물학적 노화를 몇 살 정도 되는지, 사람마다 다 어떻게 다른지를 객관적으로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문의 주제는 결국 뭐겠어, 얘들아? 앞문장을 토대로 해서 요거겠죠. 사람마다 노화하는 속도가 달라. 그래서 측정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 나는 이걸 뭘 갖고 싶어? 그 생물학적 노화를 측정할 수 있는 변화를 좀 갖고 싶어. 이게 이 지문 전체의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자,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선지 내려가서 정답 체크, 오답 소거할게요. 시작. 자, 얘들아 정답 몇 번이야? 친구야, 정답 몇 번? 응? 정답 몇 번? 3번이요?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일까요? 네, 1번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잘 봐봐. In search of a mirror. 여기 mirror는 명사겠죠? 거울을 찾아서. 이 거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반영하는 거울이래요? 생물학적 노화를 반영하는 거울이래요. 아, 그러니까 이 필자는 뭘 찾고자 한다고요? 생물학적 노화를 반영할 수 있는 거울을 좀 찾고 싶다고요. 이 말 이해할 수 있겠니? 자, 3번 한번 볼까?
실제 연령을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팁. 여러분, 실제 연령 지금 찾는 거 아니죠? 실제 연령 그냥 나이 보면 다 나온다니까? 시간 순서대로 보면.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시간은 1분 30초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초 남았어요. 자, 앞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타임 수업은 4번 문제까지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어. 그치? 4번 문제까지 했다가 잠깐 쉬었다 갈 거니까 이 문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단어들 먼저 정리해 드릴 텐데요. 초반부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not invariable 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not invariable. 이 단어가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not invariable.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뭐가 있냐면 inherent ambigu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inherent ambiguity. 이 단어도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inherent ambiguity.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선지예요. crystal clear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선지도 조금 어려웠을 수 있죠. crystal clear 이라는 단어. crystal clear. 이 단어들 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요. 여러분들 not invariable 이라는 단어에서요. invariable에서 in이라고 하는 접두사는요. 부정어 not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variable 이라는 단어는요. 가변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invariable을 전체적인 의미로 따지면 불변의란 뜻입니다. 가변적이지가 않은 불변의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불변의. 그럼 얘들아, 부정어가 두 개가 붙었어. 이걸 뭐라 그래? 이중부정이라 그래. 그치? 잘 봐봐. 가변적이지 않은 것이 아닌, 이거 뭐야? 불변이 아닌 이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변적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불변하는 것이 아닌, 즉 가변적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두 번째 inherent ambiguity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수능 필수 어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휘입니다. 첫 번째 inherent는요. 선천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선천적인. 근데 얘들아, 우리 한국어 좀 이렇게 공부해 볼게. 선천적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내재적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재적인. 됐죠? ambiguity는요. 여기 선지 1번에도 나와 있는데 애매모호함이란 뜻입니다. 애매모호함.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집중력 진짜 완전 훌륭하십니다. 가볼게요. As a system for transmitting specific factual information without any distortion or ambiguity 라고 나와 있죠. 어떠한 체계냐면요. 특정한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래요. 무엇 없이요? 왜곡이나 애매모호함 없이요.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요. 꿀벌이 가지고 있는 신호 체계가 있대요. 그 신호 체계가 아마도 항상 쉽게 누구를 이길 거래요? 인간의 언어를 이겨버릴 수 있을 거래요. 그러면 첫 문장의 내용은 요거네 얘들아. 잘 봐봐. 정보를 전달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꿀벌의 신호 체계가요.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거야? 인간의 언어보다 뛰어나대요. 인간의 언어를 항상 얘네가 이긴대. 그럴 수도 있겠다. 꿀벌의 신호체계는 정확하게 나타낼 수도 있겠대. 자, 근데 뒤에 보니까 however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러나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나 인간의 언어는 있잖아. 몇 가지 무언가 더 귀중한 것을 전달한대요. 무엇보다? 단순한 정보의 교환보다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해 볼까 얘들아? 야, 정보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꿀벌이 신호체계가 더 우위에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있잖아. 인간의 언어는 뭐가 있다고?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고. 그럼 다음 문장에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게 뭔지 나오겠죠. 글을 한번 읽어볼게. 잘 봐봐. Because the meanings of words are variable. 단어의 의미들이요. 어떻대요? 가변적이래요. 단어의 의미가 가변적이래. 그리고 이해를 한다는 것은 해석을 수반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동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장의 내용 다시 한번 볼게. 잘 봐봐 얘들아. 인간의 언어는 있잖아요. 단어의 의미가 가변적이야. 똑같이 밥을 먹자고 해도요. 밥 먹자라는 의미가 진짜 밥을 먹자인지 그냥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언제 밥 한번 먹자인지가 다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무언가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해석을 수반한대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단어의 의미가 달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이해를 하려면 해석이라는 걸 해줘야 돼. 그치? 그래서 의사소통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동의 창의적인 노력이라고.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둘이서. 됐죠? 다음 문장. 단어는요.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단어는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냐면 화자나 작가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의도된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대.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려는 의미보다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얘들아, 이거 지금 앞문장과 연결시켜보면 같은 의미의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잘 봐봐. 단어의 의미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가변적일 수가 있다고요.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다시 다음 문장이 뭐라고 나왔어? 단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를 넘을 수가 있냐면 의도된 것을 뛰어넘는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대요. 의미가 가변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면서 읽는 순간부터 진짜 문해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문장. 왜냐하면요. 청자와 독자들은요.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온대요. 자신이 마주한 언어에. 얘들아. 자신이 가진 관점을 언어로 끌고 온대. 이거 무슨 말이랑 똑같아? 앞문장에서? 이 말과 똑같죠. 이해라고 하는 건 항상 뭘 한다고? 해석을 수반한다고. 이 말은 결국 뭐야? 자신의 관점을 언어로 끌고 온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니? 이게 같은 맥락의 글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다음 문장. 아이디어들은요. 여기 괄호 한번 칠게요. expressed imprecisely. 여기 괄호. Words are expressed imprecisely. 요거를 생략한 겁니다. 어떤 아이디어냐면 되게 부정확하게 표현된 아이디어들은요. 지적으로 더 흥미로울 수가 있대요. 청자와 독자들에게. 무엇보다? 단순한 사실보다. 얘들아, 왜 부정확한 아이디어가 흥미로울 수 있는 거야? 단어의 의미가 가변적이잖아. 그치? 그리고 내 해석을 필요로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흥미로울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 이것도 무슨 뜻이야? 부정확한 아이디어가 흥미롭다. 아, 의미가 가변적일 수 있고 나의 해석을 필요로 해 라는 맥락과 사실은 같은 맥락의 표현인 겁니다. 이해됐어? 다음 문장. 조금 길어요. 다음 문장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집중력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The fact that 어떠한 사실이냐면 언어가 is not always reliable. 항상 신뢰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항상 신뢰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래. 뭐에 있어서? 정확한 의미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어서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얘들아, 언어가 항상 정확한 의미를 발생시키진 않는다. 다시, 언어가 항상 정확한 의미를 발생시키진 않는다. 이거 무슨 내용이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내용이죠. 정리해볼게. 언어가 항상 정확한 의미를 발생시키진 않는다고. 언어의 의미는 달라질 수가 있다고. 그것은요, is a reflection. 무엇을 반영하는 것이냐면 강력한 강점을 반영하는 것이래. 무엇으로서의 강점이야?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내는 매개체로서의 강점이래. 얘들아, 의미가 달라지니까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뭐랑 똑같은 내용이야? 이해는 해석을 수반한다고.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이제 강력한 한 방을 때려줍니다. 강력한 한 방을 때려줘요. 여러분, it is 밑줄 치시고요. then 밑줄 치세요. 강조 구문이라고 써요. 강조 구문. 필자가 최종적으로 앞에 했던 내용들, 자, 이제 내가 했던 거 최종적으로 강조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 이제 강력하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것은요, 내재적 애매모호함입니다. 내재적 애매모호함. 얘들아, 이제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요 내재적 애매모호함과 adaptability of language, 여기다 밑줄 치고 밑줄 친 문장에 함축된 의미로 올바른 것은 이라는 21번 함의추론 문제가 출제가 됐어. 이제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어? 그치? 언어가 가진 내재적 애매모호함이다 라고 하는 건 결국 뭐겠어? 단어의 의미가 뭐하다고? 가변적이라고. 됐죠? 다음, 언어가 가진 적응 가능성이야. 의미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의미를 형성하는데 언어가 적응한대.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겠죠. 뭐랑 똑같아? 해석을 수반한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함의추론 문제가 여기 밑줄 쳐서 나왔어? 요 내용 그대로 끌고 내려오면 되겠죠. 그치? 그것이 언어와 생각 사이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다시 최종 정리할게. 잘 봐봐. 이 지문은요, 결국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반복이 시작되니까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반복이 시작되니까. 주제문은 요 중에 어떤 걸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언어란 것은 단어의 의미가 가변적이라서 다양한 해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다시. 언어라는 것은 단어의 의미가 가변적이라서 이해를 할 때에는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이 지문 전체의 주제문이라는 거. 이해됐니? 자, 지금부터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선지 내려가서 정답 체크, 오답 소거하겠습니다. 시작. 친구야,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볼게요. What in language? 언어에 있어서의 무엇이요? Create
varied understanding. 여러분, varied understanding 밑줄 치세요. 다양한 이해를 만들어낼까요? 얘들아, 이제 답이 뭐야? 대답해보면 뭐겠어? 언어의 의미의 가변성. 그치? 언어 의미의 가변성.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언어가 가진 내재적 애매모호함. 이거겠죠. 그러면 얘들아, 우리 앞에 있던 이 친구가 답을 골랐을 때 사고 과정은 이럴 거야. 잘 봐봐. 물음표가 나왔어. 요거 동그라미. 질문을 들었잖아. 질문을. 그러면 질문을 보자마자 아, 이거는 내재적 애매모호함 또는 의미의 가변성이야. 그게 곧 주제랑 관련돼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겠지? 라고 찍었으면 잘 찍은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정리할게. 제목 문제에서는요. 선지가 물음표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치?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 주제가 돼야 됩니다. 다시.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 주제가 돼야 돼.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 주제가 돼야 돼. 그래야 정답으로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여러분 제가 crystal clear 이란 단어 체크해줬는데 설명 안 해드렸죠? crystal clear. 이 crystal clear 이란 단어에서 crystal은 강조라고 쓰시면 돼요. 강조. 그래서 투명하고 깨끗해요. 근데 크리스탈처럼 투명하고 깨끗해요. 이런 표현입니다. crystal clear, 크리스탈처럼 투명하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5번 선지를 해석하면요. language,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crystal clear looking glass. 누가 봐도 명확한 깨끗해 보이는 그러한 유리잔이에요. 즉 뭐야? 해석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있어 없어? 없어. 누가 봐도 명확한 것만 전달한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이해됐어? 자, 마지막 첫 번째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지문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오답률도 상당히 높았던 문제입니다. 한 48% 정도 나왔던 문제거든요. 오답률이.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번 읽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볼게요. 지금부터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남았어요. 자, 앞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읽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조금 어려운 단어들부터 정리를 할 건데요. 첫 문장부터 어려운 단어가 좀 나오죠. 그 단어가 셀룰로이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낯설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능 필수 어휘는 아니지만 기출됐던 어휘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는 각주가 달려서 출제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알겠지? 당연히 우리 어휘 교재에도 들어가 있겠죠? 셀룰로이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쪽에 뭐가 있냐면 He does not adapt to reality라는 표현이 하나 있죠. 요 adapt라는 단어도 체크할게요. adapt.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거야, 얘들아. 그치? 되게 길고 복잡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이 문장은 여러분들만 어렵게 느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어렵게 느끼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 문장에 나와 있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invariable 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inescapable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obedient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런 표현들이 조금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었을 수 있고 문장의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해석이 조금 난해하다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좀 처리하고 가주도록 할게요. 봐봐. 일단 첫 번째 셀룰로이드라는 표현은요.
한국어로 이런 뜻입니다. 영화의 필름이다. 영화 필름이다. 하십니다. 영화 필름. 영화 필름. 자, 그 두 번째 adapt라는 표현은요. 되게 쉬운 단어처럼 느껴지죠. 다 뜻을 알고 있어. 뭘까? 적응하다 또는 적응시키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응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적응하다 또는 적응시키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adapt가 갖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예문을 여러분들 같이 좀 쓰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기출 예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출 문장에 출제됐던 예문이라서 같이 한번 좀 쓰면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This film is an adaptation of the novel.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is film is an adaptation of the novel.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죠. 이 영화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을 내면 소설을 적응시킨 겁니다 라고 해석이 되죠. 이 영화는 소설을 적응시킨 거예요. 근데 얘들아, 우리 최근에 되게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드라마가 있죠. 송중기가 나와서 대박을 쳤던. 나 결말 보고 너무 허무했잖아. 이게 결국 다 뭐였다니. 그러니까 결말 스포니까 또 얘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결국 그 드라마도 소설을 원작으로 했던 드라마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소설을 뭐 한 거야? 드라마로? 각색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말 이해할 수 있겠니? 근데 각색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분야를 다른 분야로 뭐 하는 거야? 적응시킨 거야. 이 말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영화는요, 소설을 각색한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표현의 어답트는 뭐가 있냐면 각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각색하다. 별개의 뜻이 아니라는 게 이제 느껴지죠. 소설을 각색하다. 그쵸? 자, 세 번째, invariable 이란 단어는 불변의. 이제 알겠죠? 앞에 있는 IN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부정어? 그렇죠. 낫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럼 똑같이 inescapable 이란 단어도 앞에 있는 in이 부정어 낫의 의미를 담고 있을 테니까 escape는 피하다, 도망가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inescapable, 피할 수 없는. 자, 마지막 obedient란 단어는요, 무슨 단어에서 출발을 한 거냐면, 여러분 혹시 obey란 단어 아세요? 굴복하다, 종속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obedient란 단어는요, 굴복하는, 종속되는 이런 뜻입니다. 굴복하는, 종속되는. 또는 복종하는 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복종하는. 됐죠? 조금 까다로운 단어들 먼저 처리해드렸고요. 이제 첫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단어가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좀 실감이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단어를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단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단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게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면요, 단어 공부가 계속 하기가 싫어져요. 근데 단어는요, 영어 공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간은요, 계속 기반 학습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알겠죠? 가볼게. 자, 영화 감독은요, 무엇과 대조적으로? 연극 감독과 대조적으로. 연극 감독과 대조적으로 영화 감독은요, has, 가지고 있대요. 자, as부터 material까지 가로치겠습니다. 그의 자료로서 가지고 있대요. 뭘 가지고 있냐면,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기록된 영화의 필름을 가지고 있대요. 당연한 얘기 아니니 얘들아? 영화 감독은 영화 필름 가지고 있어. 그치? 정리해볼게. 영화 감독은요, 영화 필름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영화 감독은 영화 필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장. 이러한 자료로부터요. 근데 이러한 자료가 뭐냐면 그의 최종적인 작업물이 구성되어져 있는 이러한 자료로부터요. 즉, 영화 필름으로부터요. 영화 필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consist not of 밑줄 쳐볼게요. 그 다음에 뒤에 또 not of가 나오죠. not of 밑줄. 그 다음에 but only of 요거 밑줄.
이거 병렬되는 겁니다. not A but B로요. 영화 필름은요, 잘 생각해봐야 돼. 영화 필름 안에 살아있는 인간들이 있어? 없죠. 그치? 실제 풍경이 있을까, 영화 필름에? 없죠. 그리고 진짜 현실적인 무대 세트로 구성된 거야, 영화 필름이? 아니죠. 영화 필름은 오직 뭐만 가지고 있어요? 여기 밑줄 줘볼까? 이미지만을 담고 있어요. 근데요, 이 영화의 필름에 담겨있는 이미지들은요, recorded on, 뭐에 기록된 거냐면 separate strip. 이 strip이라는 단어가 또 어려울 수 있는데요,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조각. 분리된 조각들의 이미지가 딱 담겨 있는 거야. 그게 영화 필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화 필름의 조각들은요, 축소될 수도 있고요, 변경될 수도 있고요,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요? 감독의 의지에 따라서요. 그럼 두 번째 내용은 요거다, 얘들아. 잘 봐봐. 영화 필름이 있는데요, 이 영화 필름은 감독이 뭐 할 수 있어요? 감독이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한 얘기죠, 얘들아. 감독은 영화 필름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은요, 영화 필름을 자신의 마음대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다음 문장. 현실의 요소들은요, 이러한 영화의 조각들에 고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요, 이 영화의 조각들을 조합하는 겁니다. 합치는 겁니다. 감독이 선택한 순서대로 막 순서를 합치겠죠. 영화 필름들을요. 그리고 줄이거나 늘려요. 뭐에 따라서? 감독이 가진 욕망과 의지에 따라서요. 자, 이렇게 감독이 마음대로 편집함으로써요, 감독은요, 뭘 만들어내요? 자신만의 영화적 시간과 영화적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얘들아, 요거 앞문장과 똑같은 내용인데 보이니? 그쵸? 잘 봐봐. 감독은 뭐 한다고? 이 이미지로 구성된 영화의 조각들에 있는 이미지들을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줄일 수도 있고요,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독의 의지에 따라 합칠 수도 있대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화의 필름에 고정된 조각들 있잖아. 조각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자신이 선택한 순서에 따라서 합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또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뭐가 만들어진다고? 영화 감독만의 시간과 그 다음에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니? 감독 마음대로 편집해서 자신이 원하는 세상과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글이 이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이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걸 너희가 이해하면서 글을 읽었으면 진짜 잘 읽은 거야. 너무 훌륭하게 글을 읽은 겁니다. 그쵸? 자, 다음 문장. 영화 감독은요, 이제 이거 해석할 수 있겠지, 얘들아. 현실을 각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 하는 거야? 영화 감독은 현실을 사용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들아, 그럼 요 표현. 현실을 사용해. 뭘 위해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 요거 앞문장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니? 현실을 사용한다는 게 뭐야? 그 이미지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이고 늘리고 편집하는 과정을 뜻하는 겁니다. 맞죠? 자, 다음 문장. 조금 길고 어려울 수 있어요. 집중력 놓치면 안 됩니다. 보세요.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 과정이요. 얘들아, 이 과정이 뭐니? 편집하는 과정이겠지. 이 과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is that, 뭐냐면 in it, 바로주세요. 편집 과정 내에서요, laws of space and time,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뜻하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법칙.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의 법칙은요, 여기서부터 괄호 칠게요. invariable, 그리고 actuality, 여기서 괄호 닫겠습니다. actuality. 이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어떤 법칙이냐면 이런 법칙이에요. 불변하는 법칙이야. 그리고 피할 수가 없는 법칙이야. 어디에서는요? 현실성을 가진 작품에서는요. 얘들아, 현실성을 가진 작품, 첫 문장에 뭐가 나왔어? 연극. 연극과 같은 거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피할 수 있어? 피할 수가 없지.
변하게 만들 수 있어? 변하게 만들 수가 없지. 근데 이렇게 변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 영화 감독이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복종하게 돼. 순종하게 돼. 누구한테? 영화 감독한테. 이 말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결국 이것도 무슨 얘기니? 요 편집 과정 내에서 시공간의 법칙이 어떻게 된다고? 복종하게 된다고. 순종하게 된다고. 요 말도 결국 뭐랑 똑같은 말이야. 감독의 의지와 욕구, 그 마음대로 시공간의 법칙을 뭐 할 수 있게 된다고? 편집할 수 있게 된다고. 같은 얘기가 이어진다는 거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문장. 영화 필름은요. assembles, 합칩니다. from them 걸어주세요. 이러한 영화의 조각들로부터 뭘 합쳐내요? 새로운 현실을 합쳐내요. 근데 이 새로운 현실이라는 건 오직 어디한테만 적합한 현실이야? 영화 그 자체한테만 적합한 현실을 합쳐내요. 다시. 영화는 새로운 현실을 합쳐내요. 이것도 무슨 얘기니? 영화 감독이 자기의 의지와 욕구에 따라서 편집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이 지문 전체의 주제문은 뭐니 얘들아? 요거죠. 요 문장. 첫 번째 다음 문장. 요거겠네요. 영화 감독은 영화 필름을 소유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편집하고 축소하고 늘리고 변경해서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이게 이 질문의 주제라고요. 주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찾아요? 반복되는 내용을 체크하면서 읽으면서 찾습니다. 그쵸? 자, 친구야. 정답 몇 번? 1번이죠. 가볼게. reality. 현실인데요. 밑줄 쳐볼게요. 어떤 현실이냐면 영화 감독의 소나기 안에 들어있는 현실입니다. 영화 감독의 소나기 안에 들어있는 현실. 영화 감독이 뭐 할 수 있다고? 그 현실을 마음대로 편집하고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10분간 쉬었다 갈 텐데요. 10분간 한 정확하게 10분은 못 쉬고요. 한 8분 정도 쉴 거거든요. 50분까지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5번 문제부터 8번까지 4문항 더 하고 이제 두 번째 타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깐 쉴게요.